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얘가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이제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에서 총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당 이제 배점이 6점씩 6점씩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해서 6, 5, 30에서 30점, 그게 이제 배점이요. 그러면 이 계산 작업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는지 그거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함수와 관련된 그런 이제 계산 작업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배열 수식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반 함수식을 써라 그런 이제 문제도 나오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나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배열 수식은 보통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일반 함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 배열 수식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일반 함수식을 이용한 그 문제가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총 이제 30점 그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 30점 중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이제 맞추셔야 돼요.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이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작업이 우리 계산 작업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계산 작업에서 총 배점이 이제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을 만약에 싹 다 틀렸어요. 다 틀리게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올바르게 풀어서 전부 다 맞춰야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산 작업 말고 나머지 문제에서 전부 다 100% 맞출 자신이 있냐고요. 그래서 계산 작업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그냥 커말 시험 포기하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열 수식하고 이제 일반 함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건문하고 중첩 함수로 논리식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각각 2문제씩 보통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이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쉽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더 깊숙이 이제 들어가서 좀 더 이제 어렵게 문제를 만들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프로시저 문제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예요. 근데 이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이하게 원래 나오던 그런 형태, 그런 스타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지만 정말로 사용자 정의 함수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아예 손도 못 댄다고요. 최악의 경우에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문제를 내가 못 맞출 수도 있더라. 근데 평상시처럼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열 수식 문제랑 중적 함수 그런 이제 문제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난이도가 높은 그런 논리식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우리 이제 배열 수식하고 일반 함수식에서 우리가 한 문제 정도는 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정말 최악으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함수에서 총 5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최악일 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그냥 평상시처럼 평이하게 문제가 나오면 이 5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 문제 빼고 나머지 4문제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발표해 놓은 그 시험 범위로 보게 되면 그 시험 범위에 주어진 그 함수가 총 135개의 함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시험에 실제로 이제 출제된 그런 함수는 77개밖에 없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공부하실 때 함수 이름만 딱 보면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그리고 인수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떤 순서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출제했던 그런 기출 문제에서 동일한 문제가 어느 정도 출제가 돼요. 근데 실기시험은 똑같은 문제가 절대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해서 함수 이 계산 작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외워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공부하실 때
어떤 함수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형식이 어떻게 생겼다,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버리면 금방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외울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작정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를 켜놓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손에 익히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컴마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부분이 이 계산 작업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의고사 1회 그 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의고사 1회 계산 작업 문제를 한 번만 쭉쭉쭉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지? 그걸 모르겠어요. 몰라서 내가 이제 해설이 됐든 정답이 됐든 그런 것들을 보고 막 입력을 해요.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결과값이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푼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걸 보고 똑같이 입력을 한 거라 그거는 공부한 게 아니라 타자 연습하신 거예요. 교재에 있는 그 정답을 보고 똑같이 입력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1에 계산 작업 문제를 만약에 풀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문제만 보고 혼자서 식을 세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 작업, 이런 이제 함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아! 하고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 작업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기본 작업도 있고 우리 분석 작업도 있고 기타 작업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때 그냥 기본 모의고사 1회 전부 다 풀고 그 다음에 또 2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3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4회 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지 말고 각각 작업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해서 예를 들어서 계산 작업을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기본 모의고사 1회에서 계산 작업만 문제를 풀고 문제 다 풀었으면 또 기본 모의고사 2회를 켜서 거기서 또 계산 작업만 문제를 푸세요. 또 기본 모의고사 3회를 킨 다음에 또 거기서 계산 작업 문제만 푸세요.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 그런 문제들을 계산 작업 문제만 골라서 컴퓨터로 직접 모두 다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걸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식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그 해당 회차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꼭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피벗 테이블을 공부한다. 그러면 기본 모의고사 1회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 문제만 계속해서 푸는 거예요. 기본 모의고사 1회 거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 풀고 또 기본 모의고사 2회 거 또 열어서 또 피벗 테이블 문제 풀고 또 기본 모의고사 3회 거 이제 열어서 우리 또 피벗 테이블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더욱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된 그런 함수들이 지금처럼 이런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자, 우리 논리 함수다, 찾기 함수다, 우리 텍스트 함수다, 정보 함수다, 수학 삼각 함수다, 통계 함수다, 재무 함수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날짜 시간 함수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된 그런 이제 함수들이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 작업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성명이 있대요. 자, 표 1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B열에 우리 성명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성명과 표 2번이요. 표 2번을 이용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성명하고 이제 관계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 뒤에 4번부터 뒤에 42번 그 영역에 부양 공제 그거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D열에 부양 공제하고 있죠. 이곳에다가 부양 공제 그걸 이제 구하라는 그 얘기요. 지금 우리 표 1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보면 표 1번에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쭉쭉쭉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이곳에 모두 다 이제 부양 공제를 구해라 그거요.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성명이 지금 이곳에 있는 성명이요. 우리 B열에 쭉 들어있는 이 성명들이 표 2의 목록에 있으면 부양 공제에다가 예로 이제 표시를 하고 만약에 목록에 없으면 아니오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부양 공제 이곳에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겠죠. 그때 이제 if하고 is error 그리고 match 요 세 개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 함수를 반드시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1번 문제 풀 때는 요 표 4번하고 그 밑에 있는 표 5번 얘네가 필요 없으니까 얘네를 잠깐 치워놓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if 함수를 쓰라고 나왔는데 우리 if 함수 같은 경우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먼저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어떻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if 함수는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is error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is error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is error는 그냥 여기다가 함수명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만 찍어주면 되죠. 해서 이 is error라는 이 함수는 오류를 판별해주는 그 함수죠. 해서 만약에 내가 인수를 사용한 거에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오류가 없다 그러면 이제 false가 이제 나옵니다. 해서 인수를 입력한 게 오류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인수가 이제 오류야? 그렇게 물어보고 오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lse, 그 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 그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match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겠죠. 우리 이제 match라는 그 함수요. match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범위를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아달라. 찾아서 그 위치 값을 이제 일련번호로 표시해 달라. 그 위치가 몇 번인지 그걸 이제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우리 match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때 맨 뒤에 보면 이제 옵션이라는 걸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 옵션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정해주는 게 우리 이제 옵션이요. 우리 match라는 그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0은 찾을 값, 내가 찾을 값을 여기서 찍었죠.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0이라는 이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여기서 이제 범위로 지정한 그 범위 있죠. 그 범위의 그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옵션이요. 그리고 이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1이고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 있죠.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이제 -1이라는 그 옵션이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해서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오름차순 돼 있는지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는지 아니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1이다 0이다 1이다 하고 이런 옵션을 우리가 이 뒤에다가 이제 써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김가인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이 이름이 지금 이 범위에 있나 없나 그걸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찾을 값으로 지금 이곳을 이제 찍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범위로 김가인 이거를 이제 여기서 찾아달라라고 해서 이 범위를 내가 범위로 이제 사용할 거라고요. 근데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이름 보세요. 우리 주인철이다, 김가인이다, 주호백이다, 주인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들어있죠. 근데 이 이름들이 정렬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가 match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할 때 옵션으로 이제 0이라는 그 옵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매치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매치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있다. 이 이름을 찾아라. 어디에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를 찾을 때 그때 어떻게 찾아라? 옵션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0이라는 그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김가인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죠. 해서 두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2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셀을 이제 계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찾을 값으로 얘를 찍었어요. 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거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해야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내가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이름으로 해야 되고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채우기 엔드를 이용해서 이제 수식을 쭉쭉쭉 채워주면 셀 주소가 바뀌는데 지금 얘네들은 이 이름들은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같이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해서 찾을 값은 그냥 변하게 놔두면 돼요. 그리고 우리 매치라는 함수에서 우리가 범위로 아까 요만큼을 사용했죠. 이거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내가 지정한 이 이름이 지금 이 범위에 있나 없나 그걸 이제 검사해야 된다고요.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됩니다. 해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매치라는 그 함수를 썼을 때 L의 4부터 L의 7번 이 영역은 내가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요만큼 이제 김가인이죠. 김가인은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싹 다 이제 2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밑에는 임윤아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임윤아라는 그 이름이 지금 이곳에 없죠. 해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임윤아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NA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주인철 하고 써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주인의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이렇게 해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주인철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내가 범위를 요만큼 이제 지정했을 때 첫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1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주인해라는 그 이름은 내가 지금 범위를 요만큼을 지정했을 때 네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4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이제 결과값으로 3이 나왔죠. 왜요? 우리 주호백이라는 그 이름은 지금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지정했을 때 세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3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뭔가 값이 나왔다.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값이 나왔다라는 그 얘기는 그 이름이 그 성명이 지금 이 범위에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 그 얘기는 이름이 없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isError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줄 거예요. isError라는 요 함수에서 오류가 만약에 있다. 오류가 만약에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 true라는 그 값이 이제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false라는 그 값이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썼던 요 매치라는 함수식 있죠? 이거를 이제 isError로 한번 묶어볼게요. 해서 isError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매치라는 함수 이렇게 쓴 다음에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줄로 나와서 헷갈리죠? 그때는 여기 이제 우리 수식 입력줄을 보면 한 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썼고 그 매치라는 함수 자체를 isError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여기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false가 뜬다고요. 그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버리면 이만큼 이제 false가 뜰 거고요. 그 밑에 이제 NA 오류가 발생했죠. NA 오류가 발생한 곳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true하고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이다, 뭐 4다, 3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위치값이 써져 있으니까 오류가 이제 발생하지 않겠죠. 오류가 발생 안 하니까 싹 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false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false라고 나왔다. 그 얘기는 목록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고 true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는 목록에 이제 없다라는 그 얘기죠. 해서 지금 여기서 요 is error라는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if로 묶어줄 거예요. if로 묶을 때 지금 내가 요만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여기 is error 여기서 이제 나온 그 결과가 만약에 true예요. true. true다라고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했다 그 얘기죠. 오류가 발생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이름이 목록에 없을 때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지금 is error로 묶은 게 만약에 true가 나왔다 그 얘기는 목록에 없다라는 그 얘기니까 요 뒤에 찾아가서 아니요 아니오라고 출력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false가 나왔어요. false가 나왔다. 그 얘기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고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이 목록에 있다라는 얘기죠. 목록에 있으면 이제 얘로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얘하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뒤에 가서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얘하고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얘는 이제 목록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으니까 얘하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 하면 전부 다 이제 얘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만큼 이제 true가 나왔다. 그 얘기는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그 얘기죠. 오류가 발생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의 이름은 이 목록에 없다라는 그 얘기니까 지금 여기에는 아니오가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전부 다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목록에 있으니까 얘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우리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이 조건에서 여기서 true가 발생하면 아니오라고 출력해 달라. 만약에 이 곳에서 false가 이제 나오면 얘하고 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쓴 거죠. 여기서 이제 얘 아니오 요거 쓰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is error로 묶었죠. is error에서는 오류가 있을 때 true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true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목록에 없다라는 그 얘기니까 여기서 true가 나오면 아니오를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얘라고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if로 이렇게 이제 묶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match라는 그 함수를 이용했죠. match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B의 4번 셀, 요 셀이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죠. 이 이름을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지금 요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라고 해서 이 사람의 성명이 지금 이 범위에 있나 없나 그걸 이제 찾아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값이 이제 나올 거예요. 1이다, 2다, 3이다, 4다 하고 그 값이 나올 거고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없을 때는 NA 오류가 발생했죠. 해서 그거를 우리 is error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 준 겁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해서 오류가 발생할 때는 true 값이 나오고요.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false가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그랬어요. 표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법인명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법인명이 우리 표 1번에 봤을 때 이제 G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법인명이랑 표 3번을 이제 이용하래요. 자, 표 3번에 보니까 이제 법인명이다, 사업자 번호다 하고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얘를 이제 이용해서 H4번에서 H42번 그 영역에 사업자 번호를 표시해라. 지금 여기다가 우리 사업자 번호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해라. 그거예요.
그때 사업자 번호는 표 3번을 참조해서 구하래요. 구하고 그리고 사업자 번호에서 다섯 번째부터 두 자리의 이제 문자를 요 특수 문자로 바꿔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표시의 예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우리 사업자 번호가 있을 때 지금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위치고요. 2가 이제 두 번째 위치, 그리고 3하고 써져 있는 게 얘가 이제 세 번째 위치고요. 요 하이픈이 이제 네 번째 위치죠. 그리고 요 4가 이제 다섯 번째 위치고 요 5가 이제 여섯 번째 위치예요. 그때 이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자리에 이제 문자를 그랬으니까 지금 요 4, 5 여기 써져 있는 요 두 자리가 되겠죠. 이 두 자리를 요 기호로 바꿔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사업자 번호를 지금 이곳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빈칸으로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if error라는 이 함수랑 우리 replace 요 함수, vlookup 함수 요 세 가지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요 세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법인명들마다 표 3번에 보면 이제 사업자 번호가 쭉쭉쭉 있으니까 이곳을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자 번호를 먼저 가지고 오자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지금 우리 if error라는 그 함수가 나는데 우리가 이제 if error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if error라고 쓰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인수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발생 시 표시할 그 값이요. 표시할 값을 뒤에다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인수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이걸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만약에 이 인수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인수 부분에 들어있는 그 계산된 그 결과값을 그냥 그대로 표시해 줍니다. 얘는 함수 자체가 if error잖아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렇게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우리 if error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replace라는 그 함수도 이제 써야 돼요. 자, 우리 replace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 텍스트 1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시작 위치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개수를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 2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 얘가 이제 치환해 주는 건데 내가 지금 텍스트 1을 가지고 있다. 이 텍스트 1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이걸로 바꿔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도 이제 써야 되겠죠. 해서 vlookup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줍니다.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에 이제 범위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번호를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써줄 수 있어요. 이 vlookup 요 함수랑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hlookup이라는 그 함수입니다. hlookup하고 vlookup의 차이는 여기다 이제 행 번호를 쓰냐 열 번호를 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함수의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우리가 옵션도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옵션도 hlookup, vlookup 둘 다 이제 똑같다고요. 그때 내가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아달라 그거예요. 이 찾을 값을 찾는데 그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우리 false라는 옵션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내가 이제 옵션으로 true를 쓰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요. 참조하고자 하는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요. 그리고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입니다. 이 true라는 옵션 같은 경우도 근사값으로 찾아주긴 하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찾아요.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그걸 이제 반환해주고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요. 그리고 false라는 옵션을 만약에 썼어요. 썼는데 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이제 NA 오류가 발생해요. 해서 NA 오류가 발생하더라. 그것도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이렇게 우리 이제 H룩업, V룩업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H룩업, V룩업 둘 다 이제 제가 써놨는데 H룩업과 V룩업의 차이가 뭐냐? 얘는 H룩업을 쓸지 V룩업을 쓸지 그거는 지금 문제상에서 V룩업 함수를 써라 그랬으니까 H룩업은 아예 고민을 하지도 않아도 되죠. 근데 만약에 이곳에 이제 H룩업이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고 문제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문제상에 주어진 그런 함수들 중에서 내가 알아서 알맞은 그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H룩업 쓸래, V룩업 쓸래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곳이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곳이 지금 요만큼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해서 얘는 이제 법인명이 열 방향으로 들어 있고요. 사업자 번호도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참조할 때는 V룩업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근데 법인명이 됐든 사업자 번호가 됐든 이런 게 행방향으로 이렇게 들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참조를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H룩업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야 된다고요. 해서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의 데이터가 행 방향으로 들어있는지 열 방향으로 들어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H룩업, V룩업 요걸 이제 우리가 골라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얘가 이제 우리 열 방향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V룩업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행참조다, 열참조다 그걸 이제 기억할 때는 요 H룩업을 기준으로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H라는 요 글자가 한글로 따졌을 때 히읗 발음이 나잖아요. 해서 H룩업은 행참조하는 거다. 행에 히읗이 같이 들어가니까 행참조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열참조다.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V룩업 요 함수령에서 일단 이곳을 참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인명이랑 똑같은 걸 찾아서 사업자 번호를 먼저 가지고 오자고요. 그러면 V룩업 요 함수를 쓸 때 찾을 값으로 나는 첫 번째 칸을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칸에 이제 법인명을 내가 찾을 값으로 찍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원이라는 거 그걸 이제 찾을 때 우리는 이 범위에서 찾아서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해서 참조할 그 범위를 지금 요만큼을 내가 지정을 이제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요만큼을 이제 지정을 했을 때 참조 범위로 지금 요만큼을 이제 범위로 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열에는 지금 법인명이 싹 다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 사업자 번호가 들어있죠.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열 번호를 2하고 그렇게 이제 쓸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참조 범위에 찾아서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사업자 번호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요.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도 쓸 수 있다 그랬죠. 이 옵션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여기서 사랑의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상공카드라는 것도 있죠. 상공카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상공카드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중앙병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병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사단법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사단법인은 지금 이곳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V룩업 함수를 썼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이제 NA 오류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빈칸으로 표시해라. 왜? 사단법인이라는 거는 법인명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를 이제 빈칸으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랑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서 이 첫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아니면 근사값으로 찾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미리 구분을 한 다음에 어떤 옵션을 쓸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false 요 이제 옵션을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 V룩업 요 이제 함수 써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V룩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명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칸이요. 첫 번째 칸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칸에 이 법인명을 먼저 찍어요. 해서
이 사랑 의원을 이제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참조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사랑 의원을 이 범위에 찾아서 나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갈 거예요?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갈 거죠. 해서 여기서 열 번호를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false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때 옵션이 자동으로 이렇게 true다, false다 해서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하고 이렇게 뜨죠. 이렇게 이제 뜨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도 똑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옵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뜬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alse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사랑 의원의 우리 사업자 번호가 이렇게 된대요. 우리 사랑 의원 거 우리 사업자 번호를 봤을 때 얘가 맞죠?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했으니까 이제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 셀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찾을 값이요. 나는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찾을 값을 얘를 찍었어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찾을 값이 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찾을 값이 얘가 돼야 돼요. 네 번째 칸 거를 계산할 때는 얘가 돼야죠. 이런 식으로 찾을 값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참조 범위요. 이 참조 범위는 내가 몇 번째 칸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를 참조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식에서 참조 범위에 해당하는 이 곳을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정확하게 나온 것도 있죠. 여기 이제 오류가 발생한 것 좀 잠깐 보자고요. 여기 이제 법인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사단 법인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NA 오류가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빈칸이니까 오류가 발생한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사단 법인 없었죠?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한 거고, 빈칸이라 우리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업자 번호가 나왔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상공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상공카드에 우리 사업자 번호가 지금 얘가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중앙병원도 있어요. 중앙병원의 사업자 번호가 이렇게 된대요. 중앙병원 거 보니까 사업자 번호가 지금 얘가 맞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채우기를 해서 결과값이 나오면 결과값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맞은 게 아니라고요. 해서 이런 것들 사업자 번호 이제 올바르게 가지고 온 게 맞는지 우리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 카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된대요. 맨 끝자리에 보니까 6790으로 되어 있죠. 해서 미래 카드가 6790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번호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요 두 글자를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로 이제 바꾸자고요. 그때는 우리가 replace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칸에서 vlookup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이렇게 해 놓고 얘를 우리가 이제 replace 요 이제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앞에다가 텍스트 1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얘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시작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replace 요 이제 함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사업자 구한 게 있죠. 사업자 번호 구한 게 있으니까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을 이용해서 내가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 사업자 번호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우리 다섯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두 글자를 바꿔달라. 두 글자를 뭘로 바꿔라? 우리 특수 문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엑셀에서 특수 문자를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 한글 자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보통 미음이라는 그 자음에 들어 있습니다.
미음 누르고 이제 한자 키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뜨는데 특수 문자가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그때는 맨 밑에 이곳에 보면 이제 보기 변경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그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우리 미음에 들어있는 모든 특수 문자가 다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맨 밑에 있는 거 요 동그라미 요 비어있는 동그라미 먼저 집어 넣어야 되겠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또다시 까만색 동그라미 또 넣어야 되니까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까만색 동그라미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뺀 뒤에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리플레이스 요 이제 함수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5번째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두 글자가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 셀까지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채우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오류가 발생한 곳은 그냥 오류가 계속 있고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있던 그 위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특수 문자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계산한 걸 가지고 오류가 발생하면 빈칸으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그거를 내가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했을 때 그게 이제 오류가 발생했어? 그렇게 물어보고 오류가 발생했으면 이제 빈 공백으로 채워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해서 지금 제가 여기다 썼던 식 있죠? 그 맨 앞으로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제 if error하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if error로 우리 replace라는 그 함수 쓴 거 그거 싹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요만큼씩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해 달라고 이렇게 쌍따옴표 2개를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셀까지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오류가 들어있던 그 위치에 이제 빈 공백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식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 함수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G4번이 우리 이제 찾을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만큼의 범위요. 요만큼의 범위가 우리 표 3번 요만큼의 영역이라고요. 이 영역은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이렇게 우리가 써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내가 참조 범위를 요만큼을 잡았을 때 두 번째 열에 사업자 번호가 들어있죠.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을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vlookup 요 함수를 이용해서 법인명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자 번호를 싹 다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이제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온 그 상태에서 얘를 replace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준 거죠. replace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텍스트 1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 사업자 번호에서 시작 위치 몇 번째 위치부터 5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우리 2개를 뭘로 바꿔달라? 요 특수 문자로 바꿔달라라고 해서 텍스트 2번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준 거예요. 그리고 법인명이 이 표 3번에 없는 것도 있었죠. 아까 없으니까 NA 오류가 발생했다고요. 내가 지금 요만큼을 이제 계산했을 때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냐? 오류가 발생하면 요걸로 이제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빈 공백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넣어서 빈칸으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그랬습니다. 표 1에서 우리 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 소득 공제 내용이라는 게 있고 금액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소득 공제가 지금 2열에 쭉쭉쭉 들어 있고요. 소득 공제 내용은 F열에 들어 있고 금액은 지금 I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소득 공제별로 소득 공제 내용별로 금액의 이제 합계를 표 4번, M의 14번에서 5의 16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표 4번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다가 각각 계산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내가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금액의 이제 합계예요.
금액의 합계인데 지금 요 첫 번째 칸에서는 우리 소득공제가 신용카드인 거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소득공제 내용은 일반 사용분인 거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금액의 이제 합계를 여기다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칸에서는 소득공제가 이제 직불카드인 거 그거 이제 찾아요. 그리고 소득공제 내용에는 우리 이제 대중교통이랑 똑같은 거 찾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금액의 이제 합계를 여기다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마지막 요 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득공제가 우리 현금 영수랑 똑같은 걸 찾고요. 그리고 우리 소득공제 내용이 전통시장이랑 똑같은 걸 찾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금액의 합을 여기다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if하고 sum하고 text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액의 합을 이제 구할 건데 여기 보니까 if하고 sum하고 요 두 가지 함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그 금액들의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랑 똑같은 거 그리고 일반 사용료와 똑같은 거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금액의 합을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수식에서 su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나는데 맨 앞에다가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로 묶어서 그 뒤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금액의 이제 합계를 구할 거죠. 맨 뒤에다가 합계를 구할 그 범위를 우리가 뒤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if 가로 닫아주고요. 맨 뒤에서 이제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sum하고 if를 이용할 때 어떻게 쓸 거냐? su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if 써주고요. 그리고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으로는 우리 신용카드랑 똑같은 걸 찾을 거예요. 첫 번째 조건으로 이제 신용카드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그렇게 이제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곱하기를 묶어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쓸 건데 두 번째 조건은 일반 사용분이요. 일반 사용분이랑 똑같은 걸 이제 찾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그때 금액의 이제 합계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금액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sum 가로를 닫아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을 쓸 겁니다.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고요. 우리 배열수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떤 것들을 구할 때 이런 형식들이 전부 다 정해져 있죠. 이런 형식만 정확하게 알고 그 형식에 맞게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쓰고 sum이라고 이제 입력해 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서 if 쓰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내가 지금 소득공제 2열에 들어있죠. 지금 내가 소득공제를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만큼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내가 지금 요 앞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소득공제 내용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해서 내가 소득공제 내용을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일반 사용분이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우리 이제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금액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열수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키보드에서 Ctrl Shift Enter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신용카드이면서 일반 사용분에 대한 그 금액의 합계가 지금 이만큼이다. 그렇게 해서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했으니까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고 그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해서 싹 다 이제 계산을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식에서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을 쓸 때 지금 이 전체 범위 잡은 거 있죠? 그리고 소득공제 내용, 이 전체 내용을 이제 범위 잡았어요. 그리고 금액도 전체 내용을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줬죠? 이거는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전체 범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 범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이 범위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금액이 들어있는 이 범위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L의 14번이요. L의 14번하고 M의 13번, 요것도 이제 변하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번 누를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러면 내가 아까 식을 쓸 때 L의 14번 셀, 요 셀을 찍어서 지금 소득공제에서 이 신용카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 셀을 이제 찍어줬다고요. 내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랑 똑같은 걸 찾아야죠. 그리고 내가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직불카드랑 똑같은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현금 영수증 얘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그러면 행 번호는 변하게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찍어줬죠. 그리고 내가 그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할 거예요. 내가 이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되고요. 내가 이 칸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칸을 이렇게 계산해 놓고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우리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얘는 열 머리글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해서 L의 14번 요 셀 같은 경우에는 행 번호는 변하게 열 머리글은 이제 변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은 변하지 않게 달러 기호를 붙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행번호 14번 행 그거는 이제 변하도록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M의 13번 셀 요것도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를게요. M의 13번 셀이 일반 사용 분야 똑같은 거 찾아라. 요 셀을 이제 찍어준 건데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일반 사용 분야 똑같은 걸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일반 사용 분야랑 똑같은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도 일반 사용 분야 똑같은 걸 찾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행 번호는 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일반 사용 분야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대중교통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전통시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내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 열 머리글이 변하는데 얘는 변하게 그냥 놔둬야 되겠죠. 해서 열 번호는 변하게 그리고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행 번호가 변하지 않게 행 번호 앞에 달러 기호 붙여준 거고요. 열 머리글은 변할 수 있게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합계 지금 이렇게 이제 구했죠.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을 때 1,000원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여기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 1000 단위로 이제 표시하라고 해서 요 420 요게 이제 없어지고 그 앞에 있는 거 요 값들만 이렇게 이제 실제로 출력이 되게 만들어 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텍스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 텍스트라는 함수 그거 이제 생김새 좀 볼게요. 자, 우리 text라는 요 텍스트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형식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수를 이 형식에 맞게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때 형식을 우리가 입력할 때는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시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붙일 때는 우리가 샵, 샵샵샵 요거를 이제 쓸 수도 있고 샵, 샵샵 제로 요거를 이제 쓸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샵, 샵샵샵 얘를 이제 쓰면 안 되고 얘를 이제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00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요 세 자리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요 맨 뒤에 형식 맨 뒤에다가 쉼표 하나만 더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한 거 요거를 우리 식을 지금 이만큼을 썼죠. 이거를 전부 다 이제 텍스트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텍스트하고 맨 앞에다가 텍스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이만큼 계산한 게 있다. 이만큼의 계산한 거를 이제 표시를 할 때 형식을 우리 샵, 샵샵 제로 요걸로 이제 해달라. 그리고 천 단위로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쉼표 하나를 더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형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배열 수식으로 작성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채우기엔드를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고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sum하고 if라는 요 함수부터 볼게요. 자, 우리 sum하고 우리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이제 써준 거고 그리고 그 뒤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금액의 이제 합계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금액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금액의 합계를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액의 합계를 싹 다 이제 구한 다음에 우리 얘를 텍스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금액의 합계를 구했는데 그거를 이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텍스트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식을 써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그랬어요. 표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관계라는 게 있대요. 관계가 지금 C열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지금 2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금액은 우리 I열에 이제 쭉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 일반 의료비인 그 관계별로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값을 이제 구하래요. 차이값을 이 영역에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표 5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고 우리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랑 똑같은 걸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일반 의료비하고 이곳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칸에서는 관계가 이제 본인인 것들 중에서 소득공제가 이제 일반 의료비랑 똑같은 걸 이제 찾아서 이 I열에 들어있는 그 금액들에 우리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리고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차이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값을 구하라는데 우리가 최대 금액을 구할 때는 라지하고 우리 if를 이제 써주면 될 거고요. 최소 금액을 구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스몰하고 이제 if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이제 배열함수 수식 어떻게 쓸 건지 그 형식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를 쓰라고 나왔으니까 라지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서도 이제 조건이 두 개죠. 지금 얘랑도 똑같아야 되고 얘랑도 똑같아야 돼요. 첫 번째 칸 거 계산할 때. 그러면 조건이 두 개니까 첫 번째 조건 쓰고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조건 1번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곱하기로 묶어서 이제 조건 2번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금액을 이제 추출해 달라. 금액을 추출해서 우리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다. 우리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 달라. 그렇게 해야 우리 이제 최대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 금액들이 쭉 나오는데 그 금액들 중에서 우리 이 if를 라지라는 그 함수를 묶었죠.
라지가 인수 쓰고 몇 번째인지 그걸 이제 쓰는 거잖아요. 여기다 이제 1이라고 썼으니까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줄 거고, 내가 2라고 쓰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줄 거예요. 3이라고 쓰게 되면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지 if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 금액을 구해줄 거예요. 그리고 최소 금액을 이제 구할 때는 얘랑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함수 이름만, 맨 앞에 있는 함수 이름만 우리가 스몰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똑같아요. 해서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금액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 금액을 출력하는데 그 금액에서 작은 값 구해라. 몇 번째로? 첫 번째로 작은 값 구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최소 금액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를 구한 거 있죠. 라지 함수에서 우리가 스몰 함수의 그 값을 빼면 그 금액의 이제 차이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최대값, 우리 라지 함수 먼저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라지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if 함수 열어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관계를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이제 본인 얘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라. 요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곱하기 열어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이제 소득공제요. 내가 지금 소득공제를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영역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일반 의료비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 조건 싹 다 써줬죠.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뭐를 내보내줘야 돼요? 금액을 내보내서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을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금액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고 우리 라지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서 나온 그 값에서 첫 번째로 큰 값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번째인지 그 번째를 뒤에다 써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1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라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최대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채우기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요칸에서 아래쪽으로만 채우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 식에서 내가 관계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 잡은 거 있죠? 그리고 소득공제 전체 범위 잡은 거, 그리고 금액이 들어가는 전체 범위요. 이 범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일단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L의 21번이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먼저 누르고 살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본인이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부랑 똑같은 거, 세 번째 칸은 모랑 똑같은 거, 네 번째 칸은 자랑 똑같은 걸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내가 이제 밑으로 채우기 엔드를 할 때마다 이제 행 번호가 바뀌는데 행 번호는 그냥 계속해서 변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밑으로만 채우기를 할 거잖아요. 오른쪽으로는 채우기를 하지 않으니까 열 머리글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여기서 L의 21번 셀 여기는 이제 그냥 변하게 그냥 놔둘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채우기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지만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런 이제 달러 기호는 내가 이제 채우기 엔진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달러 기호를 붙였다고 해서 맞은 걸로 채점되고 안 붙였다고 해서 틀린 걸로 채점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커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그 조건에 맞게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만 정확하게 풀고 그리고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전부 다 이제 맞은 걸로 채점이 된다고요. 여기다가 이제 달러 기호를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래쪽으로만 채우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달러 기호를 붙여라 그렇게 돼 있는데 달러 기호를 저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M의 20번 요 셀도 잠깐 볼게요.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 좀 누를게요. M의 21번 셀에 이제 우리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 이제 찍어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일반 의료비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네 번째 칸을 계산하든 일반 의료비랑 똑같은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얘는 변하면 안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M의 20번 요 셀은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얘도 어차피 우리가 아래쪽으로만 채우기 핸들을 할 거니까 오른쪽으로는 채우기 핸들을 할 일이 없죠. 해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거고요. 요 M 앞에 달러 기호 붙은 거 있죠? 이걸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절대 참조 M 앞에도 달러 기호가 붙어 있는데 저는 안 붙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한 거예요? 최대 금액을 싹 다 이제 구했죠. 그러면 최소 금액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이제 빼줘야 된다고요. 그때 아까 제가 형식을 설명할 때 함수 이름만 바뀌지 뒤에다 쓰는 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지 함수 쓴 거 있어요. 요거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빼기 기호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왜? 라지에서 이제 스몰 빼야 되니까 스몰을 이제 빼야 되니까 빼기 기호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컨트롤 V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라지 함수 쓴 거 있죠? 라지라고 함수명을 쓴 거를 제가 여기서 스몰이라고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4,000 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지금 이 식이 되게 길죠? 자, 지금 어차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 쓴 거 스몰하고 라지 쓴 거요. 여기서 함수명만 제가 바꿨지 나머지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해서 라지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두 가지 조건을 곱하기로 묶어서 표시해 준 거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금액들을 내보내 달라. 그러면 지금 요만큼 if에서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금액들이 쭉 나올 거예요. 금액이 이제 여러 개 나오겠죠. 그 금액들 중에서 라지라는 그 함수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스몰이라는 함수도 마찬가지겠죠. 요 if에서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금액을 내보내달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금액은 여러 개 있을 거라고요. 그 금액들 중에서 스몰 작은 거 찾아라. 몇 번째로? 첫 번째로 작은 값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지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고 그리고 스몰이라는 함수로 우리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서로 빼서 우리가 차이값을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L의 21번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이곳에 이제 M의 20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제가 작성한 거는 교재랑 다르죠? 달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다르게 우리가 작성을 하고 채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채점을 하게 되면 아마 틀린 걸로 이제 채점이 될 거예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그 채점 프로그램은 채점 프로그램 그 안에 들어있는 정답 파일이랑 여러분들이 작성한 게 똑같은지 그것만 이제 비교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틀린 걸로 채점이 되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달러 기호가 붙든 안 붙든 문제에서 제시된 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고 문제에 제시된 그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정답으로 전부 다 인정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문제 풀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 fn 의료비 보조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하래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 제2의 4번부터 제2의 42번 그 영역에 의료비 보조 그거를 이제 표시해라. 지금 이곳에다가 의료비 보조를 쭉쭉쭉 이제 계산해서 전부 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FN 의료비 보조라는 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만드는데 그때 관계하고 우리 소득 공제 금액 이 세 가지를 이제 인수로 받아서 값을 이제 되돌려 준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해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퍼블릭 펑션이라고 되어 있고 이곳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그 이름이 써져 있고 가로 안에 관계하고 소득 공제하고 금액하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인수로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랑 똑같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고 만약에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닐 때는 0으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일반 의료비랑 똑같지 않을 때는 0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 만약에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랑 똑같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계산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에 이제 80%를 주든 금액의 50%를 계산해서 표시를 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요. 그때 80%를 계산해서 줄 때는 관계가 또 본인 또는 자 또는 처 그럴 때만 이제 금액의 80%를 이제 되돌려 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금액의 50%를 계산해서 표시하래요. 그때 if하고 else문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그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는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하죠.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갈 때 그때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입니다. 만약에 Alt하고 F11 그게 이제 기억이 나지 않으면 우리 개발 도구요.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맨 앞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요걸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볼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 메뉴의 메뉴 중에 삽입이요.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모듈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빈 화면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문제 제시된 요거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퍼블릭 펑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fn 의료비 보조 가로 열어주고요. 관계 컴마 우리 소득 공제 컴마 금액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이렇게 첫 번째 줄만 쓰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엔드 펑션 얘는 이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랑 똑같은지 아닌지 그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일반 의료비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요. 아닌 경우에는 0으로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일단 소득 공제요. 소득 공제가 뭐랑 똑같냐? 우리 일반 의료비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 써주고 그 뒤에다가 THN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소득 공제가 이제 일반 의료비랑 똑같을 때 어떻게 해달라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참일대를 써주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일 때 else하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거짓일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이제 and if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그때 거짓일 때는 어떤 값을 나타내라 0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일반 의료비가 아닐 때요. 일반 의료비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아닐 때 우리 else로 찾아와서 여기 있는 거 실행시켜 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면 FN 우리 의료비요. 의료비 보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일 때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참일 때는 관계가 본인이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자랑도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죠. 처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여기 중간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또는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금액의 80%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의 50%를 반환해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관계가 어떤지 또 물어봐야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참을 때 또다시 이제 if로 또 시작해야 돼요. if 써주고요. 관계가 있다. 그 관계가 본인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 쓴 거를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중간에다가 우리가 이번에는 관계가 뭐랑 똑같아? 자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붙여넣기 해서 관계가 이번엔 처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오화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THN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떻게 해달라라고 해서 참을대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만족을 못하면 else라고 써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거짓일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쓸 거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end if하고 if를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참을 때요. 참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FN 의료비 보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금액의 80%를 집어넣으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금액 곱하기 8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80%를 분명히 입력했는데 퍼센트가 입력이 안 됐죠? 그러면 80%는 이제 0.8이니까 0.8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씩 쓴 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거짓 이곳으로 찾아간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서 이제 50% 0.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문제를 풀 거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세요. 자, 얘가 이제 조건이죠. 일반 의료비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똑같을 때는 얘를 이제 실행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의료비 보조에다가 0 집어넣고 end if를 만나서 이제 끝날 거예요. 얘는 이제 거짓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첫 번째 이 if가 만약에 참이에요. 일반 의료비랑 똑같아요. 똑같을 때 그 안에 보니까 또 다른 if가 또 있죠. 그때 여기 이제 if로 이제 찾아올 거예요. 여기서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랑 똑같으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또 if를 만나니까 여기 if에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오화를 써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else로 찾아오겠죠. else로 찾아와서 얘를 이제 계산해서 결과값으로 이제 표시해주고 end if 얘를 이제 만나서 요 안쪽에 있는 요 if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if 안에다가 또 다른 if를 이렇게 써서 우리가 중첩해서 쓰는 그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여기서 이제 조건을 쓸 때 여기서 어차피 관계가 본인이야 그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자랑 똑같아 처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쓰면 안 돼요? 그렇게도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관계가 본인이랑 똑같아 물어봤죠. 두 번째 조건은요. 뭐가가 빠졌잖아요. 뭐가 자랑 똑같은지 뭐가 처랑 똑같은지 그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얘는 형식에 어긋납니다.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관계는 처랑 똑같아. 관계는 자랑 똑같아. 관계는 본인이랑 똑같아. 그렇게 관계라는 게 계속해서 중복이 돼도 중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써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코드 작성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확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엑셀로 되돌아갈 때 도구 모음 중에 우리 엑셀 아이콘 있어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엑셀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오면 우리가 의료비 보조 그거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요 첫 번째 셀을 먼저 선택해 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보면 fx라고 있죠. 얘가 함수만 없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 얘를 적용시킬 때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해서 함수 마법사 fx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주 선택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사용자 정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내가 지금 방금 작성한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받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다라고 해서 아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입력을 해줬죠. 해서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의 관계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소득 공제에서는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금액에서는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관계라는 거 클릭하고 첫 번째 사람의 관계 찍어주고요. 소득 공제 여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소득 공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찍은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금액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의료비 보조가 지금 이만큼이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쭉쭉쭉 이제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5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반복해서 연습하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만 딱 보고 이런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보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if else 이런 거 이제 명령어의 형식 같은 것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명령어를 쓸 수 있잖아요. 이런 명령어의 형식을 정확하게 먼저 알고 명령어를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답에 있는 걸 보고 쳤다. 그거 그냥 타자 연습하신 거예요. 그거 문제 푼 거 아니에요. 해서 계산 작업에서 절대로 교재에 있는 걸 보고 따라서 똑같이 입력하지 마세요. 타자 연습하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